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몇 분이나 핸들을 찾고 계셨나요? 그 시간,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의 차는 밖에서 스스로 손님을 태우면서 월 500만원씩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는 자고 있는 주인 대신 밤새 로봇 택시를 하며 돈을 벌어오는 차들이 깔렸습니다. 내 차는 주차장에서 매달 보험료와 감가상각만 처먹는 애물단지인데 누구 차는 주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효자 직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차가 돈을 쓰는 기계로 남을지 아니면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될지 결정짓는 생존 전략입니다. 딱 15분만 집중해보세요. 1. 내 차가 나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자, 데이터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구글의 웨이모는 매주 25만 건의 무인주행을 소화합니다. 사고율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무려 7배나 낮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공지능은 졸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보복운전도 안 합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핸들을 잡는 게 더 위험한 시대가 왔다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사님 눈치 볼 필요 없는 무인 택시를 우버보다 더 선호합니다. 이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강남은 이미 무인 택시의 시험대입니다. 한국은 골목이 많아서 안 돼? 아니요, 데이터는 이미 그 고정관념을 부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의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됐습니다. 2022년 6월 현대차가 로보라이드라는 이름으로 테헤란로에서 이미 시범주행을 시작했고요. 2024년 9월 26일 드디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강남구, 역삼, 대치, 삼성동 일대에 공식 투입했습니다. 2025년 6월 이제는 압구정, 신사, 청담까지 강남 전역으로 구역을 넓혔죠. 지금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강남에서 카카오티 앱을 켜보세요. 서울 자율차라는 아이콘이 뜹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긴 하지만 핸들은 스스로 돌아가며 복잡한 강남역 사거리를 척척 빠져나갑니다. 8개월 동안 4,200건의 운행 동안 사고는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앞엔 아직 안 오냐고요?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택시 면허 하나 따려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약 2억 원입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친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죠. 그런데 대기업의 로봇택시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택시비 반값을 외치는 순간 그 2억 원은 순식간에 종이조각이 됩니다. 지금 강남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승행사가 아닙니다. 2억 원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인건비, 영원의 압도적 효율로 세상을 바꾸려는 기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에이 설마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이 시스템의 주인이 될 방법을 고민하실 건가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5년 앞서 부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차가운 데이터와 실전 전략만 전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실행입니다. 자, 이제 진짜 예민하고 중요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과 밥그릇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이제 차 안에서 잠이나 자면 되겠네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기술의 본질은 노동의 증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생존의 위협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노다지의 시작이죠. 우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 바로 운수업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개인 택시 면허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8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 면허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이 무인 택시 1만 대를 서울 시내에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기사님 월급 줘야죠. 보험료 내야죠. 팝값 나가죠. 그런데 무인 택시는 전기료랑 서버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운영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말과 자동차의 경주와 같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아니, 로봇택시에 누가 토하거나 담배 피우면 그건 누가 치우냐? 그거 해결 못하면 상용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바로 새로운 부의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 LA의 웨이모의 자율주행 현실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사님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인차 관리센터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서가 차 안의 오염물질을 감지하면 즉시 차를 센터로 호출합니다. 그럼 거기서 전문 청소팀이 달라붙어 5분 만에 새 차로 만듭니다. 차가 길을 잃으면 집에서 모니터를 보며 원격으로 조종해주는 원격 관제사라는 직업도 생겼죠.
결국 운전대를 잡는 노동은 사라지지만 운전대를 뗀 수만 대의 로봇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운전만 하던 시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대로 돈의 흐름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술은 항상 인간의 노동을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뺏어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크고 편한 시장이 생겨났죠. 말을 잘 타던 마부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내 말은 어떡하냐며 울고만 있었다면 굶어 죽었겠지만 빨리 운전을 배워 주유소를 차린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율주행 반대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이 도로를 점령했을 때 나는 그 시스템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너그러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내 직업 어떻게라며 한탄할 때 1%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하지? 를 고민합니다. 2026년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이미 45억 달러 약 6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2030년까지 매년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테슬라 주식 사놓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 바로 부동산의 판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치의 핵심은 역세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집값을 결정했죠. 그런데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 안이 내 사무실이 되고 침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시간의 출퇴근길이 고통이 아니라 휴식이나 자기개발 시간이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6년 데이터에 따르면 도심에서 멀지만 쾌적한 교외 지역의 땅값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멀어서 안 되라고 했던 그 땅들이 자율주행이라는 마법이 뿌려지는 순간 가장 가성비 좋은 거주지로 탈바꿈할 겁니다. 강남 집값만 보지 마세요. 도로망이 잘 닦인 외곽의 넓은 부지, 거기가 바로 자율주행 시대의 노다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플릿 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무인차 관리 대행입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은 내가 일하는 동안 내 차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밖에서 온갖 사람을 태우고 돌아왔는데 아니 엉망이면 어떡하죠? 충전은요? 타이어는 누가 갈아주죠? 지금 미국에서는 개인이 로봇 택시 몇 대를 사서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에 맡기고 수익을 쇄화하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피스텔 임대 관리랑 비슷합니다. 큰 자본이 없어도 무인차 전용 세차 시스템이나 특수 정비 같은 틈새 시장을 선점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할 실전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차 자체만 보지 마세요.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굴러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차 안에서 사람들이 운전대를 놓는 순간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하겠죠. 데이터는 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보다 그 안에서 소비될 콘텐츠와 데이터, 연결성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요. 금광이 터졌을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돈은 그 변화를 미리 읽고 움직이는 사람이 법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지 마세요. 차가운 데이터로 무장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평범한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확실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은 잠시 멈추고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데 내 차가 사람을 쳤다면 누가 감옥에 갈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자율주행은 그냥 깡통 로봇일 뿐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사고 나면 제조사 책임이냐?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같은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았죠. 현재 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주 쉽게 팩트체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는 테슬라나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레벨 2입니다. 이건 내가 운전하는 걸 차가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딴짓하다 사고 나면 꼼짝없이 내가 감옥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레벨 3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차가 지금은 내가 운전할게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는 레벨 3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지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 회사가 단순히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수조권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기계가 내는 사고 확률이 사람이 내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낮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보상금을 좀 내더라도 무인차를 빨리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계산서가 나온 거죠. 인간은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꺾어 2차 사고를 내지만 AI는 물리법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충격 에너지를 최소화할까를 0.001초 만에 계산해서 최선의 탈출구를 찾습니다. 결국 사고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냐는 논란보다 사고 없는 세상의 이득이 훨씬 커지는 지점에 우리는 곧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많은 분이 우려하는 해킹 문제입니다. 누가 내 차를 해킹해서 낭떠러지로 몰면 어떡해? 맞습니다. 이건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소보다 자동차 보안 업체가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이미 글로벌 데이터 보안 시장은 매년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고 이건 또 다른 투자 기회이기도 하죠.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무섭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행기를 탑니다. 왜일까요? 통계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도입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보다 훨씬 덜 실수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는 결국 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서 위험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시스템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미국에 웨이모가 있고 중국에 바이두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쯤 내 집 앞까지 로봇택시가 올까?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골목이 많아서 10년은 늦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한국 시장은요, 늦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기회인지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보세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도로가 복잡하죠. 이건 자율주행차 입장에선 최악의 난이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데이터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짜놓은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1단계 스마트 인프라 구축. 차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호등이 차한테 나 3초 뒤에 빨간불로 바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2단계 특정 구간 셔틀화. 지금 세종시나 대구, 서울 상암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해진 노선만 다니는 무인 버스를 통해 사고율 제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단계 2027년 레벨 4 상용화. 이게 정부의 공식 목표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도심 도로의 가상 폭제 데이터 구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정교한 지도를 넣고 달리는 거죠. 미국이 차의 지능에 올인한다면 한국은 지능형 도로라는 판을 먼저 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할까요? 현대차 주식 사야지 하고 끝내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인프라의 변화를 봅니다. 자율주행이 먼저 시작될 곳은 강남 한복판이 아닙니다. 신도시의 BRT 간 성급행 버스 노선, 대형 물류 단지 사이의 고속도로, 그리고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입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자율주행 관련 특허 출원 중 가장 빠르게 느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차량 -3을 간 통신과 원격 관제입니다. 차가 스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도로와 연결하는 기술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형 자율주행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 딱 2년에서 3년입니다. 법이 바뀌고 도로가 디지털로 도배되고 택시, 면허 문제가 합의점을 찾는 그 짧은 순간에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은 안 되라고 투덜댈 때 여러분은 어느 도시가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되는가, 어떤 통신사가 도로 인프라를 독점하는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통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전대가 사라진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승객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될까요? 제가 3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 열매는 오직 준비된 사람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되겠어? 라며 비웃던 분들 지금 다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비웃을 때 누군가는 배달앱을 만들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천억 원의 부를 쌓았습니다. 자율주행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삶에 들어올 1시간 24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놓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시간, 누군가는 그 시간에 숏폼 영상을 보며 시간을 태우겠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자기 개발을 하겠죠. 데이터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미래의 빈부격차는 운전하지 않게 된 시간을 누가 더 가치 있게 쓰느냐에서 갈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현실적인 실행 리스트 3가지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거부하지 말고 경험하세요. 우리나라 시범주행 지구에 가서 무인 셔틀이라도 직접 타보세요.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는 체감이 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깨울 겁니다. 둘째,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역세권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마세요. 도로망이 혁신적으로 변할 때 첫 평가된 외곽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지도를 펴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도를 바꾸세요. 일자리 뺏긴다는 걱정 대신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까? 를 질문하세요. 로봇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 즉 공감, 기획, 관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실행력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 데이터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시범 구간이 어디인지 검색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채널 세상의 모든 웨였습니다. 감사합니다.